모두가 도망쳤을 때 공격성으로 격리된 진돗개 중 단 한 마리의 개만이 끝까지 아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 개는 우리가 위험하다며 가두어 두었던 바로 그 진돗개였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던 진돗개의 이상한 행동에는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학교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아이들까지 모두가 혼란 속에서 대피를 서두르는 그 순간 한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아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 15분. 그 긴박한 순간 격리실에서 묶여있던 진돗개 3마리가 갑자기 격렬하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의 문을 열어주자 3마리는 동시에 튀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도망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정확히 한 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바로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으르렁대며 경계했던 그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체육창고 뒤 작은 창고에서 그들은 겁에 질려 웅크리고 있던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위험 지점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그 개들은 이미 며칠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머스 박입니다. 텍사스 공립초등학교의 체육교사이자 안전관리 부책임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든 일은 3개월 전 학교 안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특별히 들여온 진돗개 3마리가 우리 학교에 도착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안전과 정서적 지원을 위해 특수 견종을 도입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정부 지원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날 컨테이너에서 내린 3마리의 진돗개는 모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녀석은 백두, 중간 크기의 활발한 녀석은 한라, 가장 작지만 예민해 보이는 녀석은 지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진돗개들은 예의 바르고 차분했으며 아이들과도 적절히 잘 어울렸습니다. 경계심은 있었지만 공격적인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백두는 리더 역할을 하며 주변을 살폈고 한라는 활발하게 아이들 주변을 맴돌았으며 지리는 조용히 학교 구석구석을 탐색했습니다. 와, 저 개들 한국에서 왔다면서요? 우리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이런 개를 키우셨대요. 한나의 딸 지아가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한나는 한국계 미국인 2세로 딸아이가 처음으로 한국의 개를 보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저 역시 어릴 적 외가 마당에서 뛰놀던 진돗개가 생각났습니다. 말없이 가족을 지키던 그 개의 눈빛이 이 3마리에게서도 보였습니다. 교장 브루크스도 한국개였지만 그는 다소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개는 훈련이 어렵다던데 정말 학교에 적합할까요? 그 녀석들은 훈련보다 더 깊은 본능이 있습니다. 지켜보는 습관이죠. 제가 대답했지만 브루크스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백두가 갑자기 운동장 끝 공사장 방향을 향해 으르렁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은 방향만 계속해서 경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공사 소음 때문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한라까지 급식실 환풍구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리는 놀이터 모래밭 근처에서 특정 타일만 계속해서 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건 지아가 모래밭으로 가려 하자 지리가 갑자기 앞을 막아선 일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결코 아이를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몇몇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개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협해요. 왜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한 거죠? 학교에 개를 들이는 게 안전한지 의문이에요. 학부모들의 항의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적응 중의 일시적 반응이라고 설명했지만 진돗개들은 결코 그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늘 같은 방향, 같은 자세,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 경고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알고도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들은 말하는 경고만 듣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호는 놓치기 일쑤니까요. 그리고 그 무시의 대가는 우리가 곧 치러야 했습니다. 진돗개들의 이상 행동이 시작된 지 일주일 후 학교에서 첫 번째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학교 매점 냉장고가 갑자기 고장났습니다.
기술자를 불렀더니 전력선에 이상한 진동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리는 했지만 다음날 또 고장이 났죠. 이런 일이 계속되자 매점 주인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 건물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벌써 세 번째예요. 그날 오후 급식실 뒤편 공사장 인근에서 소규모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냄새를 맡은 조리사가 신고했고 소방대가 출동했습니다. 학교는 일시적으로 대피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닙니다. 공사장에서 누출된 가스가 학교 쪽으로 약간 퍼진 정도입니다. 이미 봉쇄했으니 걱정 마세요. 소방관 책임자의 말에 모두가 안심했습니다. 교장 브루크스는 문제가 해결됐다는 공지를 냈고 아이들은 그날 하루 오후 수업만 중단한 채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들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죠. 백두는 평소보다 더 자주 운동장 끝을 향해 으르렁거렸고 한라는 이제 급식실 환풍구뿐만 아니라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까지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지리는 더 넓은 범위의 타일을 파헤치려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아가 다시 모래밭에 가려고 하자 지리가 몸으로 확실히 막아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의 옷자락을 물어 반대 방향으로 끌기까지 했습니다. 해를 가하진 않았지만 이 광경을 본 학부모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저개가 우리 아이를 물었어요. 정말 위험합니다. 즉시 조치를 취해주세요. 급기야 학부모 모임에서 공식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교장 브루크스는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토머스, 더 이상 미룰 수 없겠어. 진돗개들을 격리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교장 선생님, 공격성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릴 때 우리 집 진돗개도 위험한 상황에서는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이야. 가스 누출도 있었고 학부모들도 불안해하고 있어. 일단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만이라도 격리하자. 결국 진돗개 삼형제는 학교 한쪽에 있는 작은 관리실로 격리되었습니다. 창문이 있어 환기는 되지만 운동장과 아이들로부터는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밥과 물을 주기 위해 들렀고 그때마다 세 마리의 슬픈 눈빛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미안해, 친구들아. 너희가 뭘 말하려는지 알아듣지 못해서. 그러던 어느 날 지하실 수도관에서 누수가 발견되었습니다. 기술자가 점검하러 왔는데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부식되어 있네요. 지하에 가스가 스며들었던 흔적이 있어요. 아마 얼마 전 가스 누출 사고 때보다 더 오래전부터 작은 양이 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불현듯 진돗개들의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경계했던 방향은 정확히 가스가 누출되던 곳이었습니다. 한라가 지키던 환풍구는 지하와 연결된 통로였고 지리가 파헤치던 타일은 수도관이 지나가는 경로와 일치했습니다. 혹시 진돗개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 그날 밤 저는 CCTV를 통해 격리실의 진돗개들을 지켜봤습니다. 세 마리 모두 창문 쪽을 향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방향은 다름 아닌 운동장과 공사장이 있는 쪽이었죠. 마치 무언가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백두는 벽을 긁었고 한라는 문 쪽을 향해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했으며 지리는 밤새 창문을 응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사장 책임자가 학교에 연락을 했습니다. 운동장 쪽 집안에 약간의 불안정한 징후가 보입니다. 안전을 위해 운동장 가장자리 일부를 통제하고 싶습니다. 교장은 즉시 승인했고 운동장 한쪽에 안전 테이프가 둘러쳐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돗개들의 격리 조치를 해제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호해졌죠. 이제 공사장 위험까지 있으니 개들은 계속 격리해두는 게 좋겠어. 저는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그때 지아의 어머니 한나가 찾아왔습니다. 박 선생님, 저 진돗개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나는 어린 시절 할머니 댁에서 진돗개와 지냈던 기억을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네 진돗개는 태풍이 오기 전날 항상 특이한 행동을 했어요. 아무도 날씨 변화를 모를 때 그 개만 알고 있었죠. 혹시 이 개들도 뭔가를 감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을 번복하기엔 늦었습니다. 진돗개들은 계속 격리되었고 경고의 신호는 아무도 듣지 않은 채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더 빨리, 더 큰 재앙으로 찾아왔습니다. 진돗개들이 격리된 후 학교는 겉보기에 평온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뛰어놀았고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사장 쪽 운동장 가장자리만 안전 테이프로 차단된 채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서 이상한 징후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격리된 진돗개들을 돌보는 것은 온전히 제 책임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들에게 먹이를 주고 짧게나마 운동을 시키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의 눈빛은 제게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 했습니다. 특히 지리의 눈빛은 마치 왜 아무도 듣지 않지?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 문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진돗개들이 일제히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긴박한 소리였습니다. 즉시 격리실로 달려갔지만 특별한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백두는 계속해서 창문을 향해 으르렁거렸고 나머지 두 마리도 분명 불안해 보였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인 거지? 창문 밖을 살펴봤지만 어둠 속에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 자꾸만 진돗개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문득 아버지가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진돗개는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모든 걸 전한단다. 한국 사람들은 그 눈빛을 읽을 줄 아는 거지. 다음 날 학교 기술팀이 정기 점검을 위해 왔습니다. 진도 5.2 지진이 300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는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건물 안전 점검이 강화된 것입니다. 기술자의 보고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운동장 및 집안의 미세한 진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전 범위 내지만 공사장 진동과 지하수 흐름이 겹치면서 집안이 약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쪽 구석은 살짝 들뜬 현상이 있네요. 기술자가 가리킨 곳은 다름 아닌 지리가 계속해서 파헤치려 했던 바로 그 타일 근처였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진돗개들은 정말로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갑자기 학교 한쪽에서 전기가 나갔습니다. 전기 기사를 불렀더니 지하 전선이 미세하게 손상되었다고 했습니다. 수리는 가능했지만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CCTV로 진돗개들을 지켜봤습니다. 세 마리 모두 이제는 창문을 등지고 앉아 운동장 너머 특정 지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두는 밤새 한 번도 눈을 감지 않았고 한라는 짧은 간격으로 작게 짖었으며 지리는 문 앞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가 밤에 우는 것은 재앙의 전조라고. 제 할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저 미신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말이 진실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운동장 한쪽에 놓여있던 벤치가 갑자기 약간 기울어진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집안이 조금 가라앉은 탓이었습니다. 교장 브루크스는 즉시 그 구역을 추가로 통제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공사가 끝날 때까지 운동장 사용을 제한하겠습니다. 체육 수업은 실내 체육관으로 옮겨졌고 아이들의 활동 공간은 더욱 좁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돗개들의 격리 조치는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장은 공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개들을 데려올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한나는 그날 저를 찾아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진돗개들이 계속 경고했던 그 자리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지금은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기술자에게 연락해 의견을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집안 상태가 예상보다 안 좋습니다. 공사장 진동과 지하수 흐름이 맞물려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하지만 대규모 붕괴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냥 약간의 균열이나 집안 침하 정도겠죠. 그 말에 일단 안심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특히 진돗개들이 보내는 신호가 점점 더 강렬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두는 이제 밤마다 짖었고 한라는 격리실 문을 긁었으며 지리는 창문 아래에서 바닥을 계속해서 파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그것을 이상한 행동으로만 치부했습니다. 진돗개들의 본능, 그들의 타고난 감각을 무시한 채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무지가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체육 시간, 화창한 날씨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정에 가득했습니다. 운동장 일부가 통제되어 있었지만 나머지 공간은 여전히 사용 가능했습니다. 그날은 체육대회 예행 연습이 있는 날이었기에 평소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운동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모두 줄을 맞춰서요. 리본 릴레이 연습을 시작할게요. 저는 아이들을 정렬시키며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교장 브루크스와 다른 선생님들도 행사 준비를 위해 운동장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제 눈에 지아가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항상 웃음이 많았지만 그날따라 유독 조용해 보였습니다. 한 곳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죠. 지아, 무슨 일 있니? 박 선생님, 저기 진돗개들은 언제 돌아와요? 자꾸 생각나요. 그 순간 진돗개들이 격리되어 있는 관리실 방향에서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마리 모두 동시에 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거의 비명과도 같은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 운동장 가장자리에서 저 멀리 굵직한 소리와 함께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모두가 그쪽을 바라보았고 잠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쾅! 그 소리와 함께 운동장 한쪽이 순식간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이 무너지며 땅이 꺼져 내려간 것입니다. 안전 테이프가 쳐져 있던 구역은 완전히 함몰되었고 그 주변으로 균열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모두 대피하세요. 당장 교실로 돌아가세요. 브루크스 교장의 다급한 외침에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재빨리 움직여 아이들을 건물 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저는 즉시 아이들 명단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나가 달려왔습니다. 토머스, 지아가 안 보여요. 지아를 못 찾겠어요. 심장이 멎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명단을 확인했지만 지아는 정말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체육 시간 시작 직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아, 지아, 한나의 다급한 외침이 운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생님들과 몇몇 학부모들이 즉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교실, 화장실, 복도, 심지어 교무실까지 모든 곳을 뒤졌지만 지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911에 이미 신고했습니다. 구조대가 오고 있어요. 누군가 알려왔지만 그 말이 안심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하려면 최소 15분은 걸릴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집안은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공사장 인부들도 달려와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하 수도관이 완전히 파열됐습니다. 물이 집안을 약화시켜 결국 무너진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가스관도 손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진돗개들이 계속해서 보내온 신호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스 냄새를, 집안의 미세한 진동을, 물이 새는 소리를, 인간의 감각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것들을 말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격리실에서 진돗개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거의 비명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토머스, 어디 가는 거예요? 위험해요. 브루크스의 외침을 뒤로하고 저는 격리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세 마리 진돗개는 전광석화 같이 빠르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정확히 세 방향으로 흩어져 달렸습니다. 백두는 함몰된 운동장 방향으로, 한라는 체육창고 뒤편으로, 지리는 놀이터 근처의 작은 창고 쪽으로 말입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지리를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창고는 정확히 지리가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경계하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아가 있니? 창고에 도착했을 때 지리는 이미 문 앞에서 격렬하게 짖고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철제 손잡이는 녹슬어 있었습니다. 저는 전력을 다해 문을 밀었고 마침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켠에 웅크려 앉아있는 지아를 발견했습니다. 지아, 괜찮니? 박 선생님. 무서워요. 아이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얼른 지아를 안고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창고 천장에서 균열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안 치마의 영향이 이곳까지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빨리 나가야 해. 그 순간 지리가 갑자기 제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이를 향해 몸을 낮추었습니다. 마치 내 등에 태워라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아를 지리의 등에 올려놓고 함께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우리가 창고에서 나오자마자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과 몇 초 차이였습니다. 지아, 한나가 달려와 딸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지리는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백두의 짖는 소리가 들렸고 한라 역시 어디선가 짖고 있었습니다. 세 마리가 동시에 서로 다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기 좀 봐요. 누군가의 외침에 모두가 운동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백두는 땅이 더 무너질 위험이 있는 구역 앞에 서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마치 경계선을 지키는 수호자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한라는 2명의 교사를 이끌고 체육창고 뒤편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위험 지역을 피해 숨어있던 1학년 아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진돗개 3마리는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백두는 위험 지역을 통제하고 한라는 다른 아이들을 찾아내며 지리는 직접 지하를 구조한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훈련도 어떤 명령도 없이 말입니다. 이제 구조대와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상황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위험 구역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다행히 지하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생이 무사히 대피한 상태였습니다. 이 개들이 정말로 알고 있었던 거군요. 브루크스 교장이 놀란 눈으로 진돗개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리는 여전히 지아와 한나 곁에 앉아 있었고 백두와 한라도 각자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 개들은 몇 주 전부터 계속 경고했어요.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이죠. 제 말에 브루크스도 주변에 있던 학부모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놀라움과 경외감이 가득했습니다. 지아가 조심스럽게 지리에게 다가가 그의 목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지리야. 내가 있어서 안 무서웠어. 그 순간 지리의 눈에서 무언가 깊은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개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한국인과 함께 해온, 말없이 지켜온 그 충성심의 표현이었습니다. 공사장 책임자가 조사 결과를 알려왔습니다. 가스관과 수도관이 동시에 손상되면서 집안이 약화된 겁니다. 게다가 지하에 오래된 공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복합적 요인으로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조사원 중 한 명이 덧붙였습니다. 개들이 위험 지역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그 작은 창고는 정확히 함몰 지점에서 안전거리에 있었어요. 만약 아이가 다른 곳에 있었다면 그 말은 끝맺지 않아도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지아가 다른 곳에 있었다면 아마 더 큰 위험에 처했을 것입니다. 한나는 눈물을 흘리며 3마리 진돗개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가족의 수호신이라고. 오늘 그 말씀이 진실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통제되고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대는 건물 안전 점검을 위해 남았고 공사 관계자들은 땅꺼짐 원인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진돗개 3마리는 다시 한번 나란히 앉아 조용히 주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임무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개들은 단순히 위험을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에게 지키는 일은 본능이자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브루크스 교장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토머스, 내가 틀렸어. 그들을 격리시키는 게 아니라 더 귀 기울였어야 했어. 우리는 말없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후회와 깨달음, 그리고 무언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단순한 땅꺼짐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준 사건이었습니다. 말없이 지키는 존재의 가치, 그리고 그들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지혜에 대한 교훈을 말입니다. 사고 다음 날, 학교는 임시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이 건물 안전 점검을 철저히 진행하는 동안 교직원들은 비상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브루크스 교장은 놀라운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일어난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기술로도 예측하지 못했던 위험을 진돗개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학교가 다시 문을 열면 진돗개 3형제를 더 이상 격리하지 않고
학교 안전 파트너로 공식 지정하겠습니다. 그 말에 모든 교직원이 동의했습니다.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다들 진돗개들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더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역 신문에도 이 소식이 실렸습니다. 한국 진돗개, 학교 붕괴 위기에서 아이들 구해라는 제목의 기사가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특히 지하의 구조 장면은 학부모가 촬영한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운동장은 아직 공사 중이었지만 건물은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물은 것은 바로 진돗개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백두, 한라, 지리는 어디 있어요? 개들이 우리를 구했다면서요? 진돗개들을 다시 볼 수 있나요? 아이들의 질문 폭탄에 브루크스 교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부터 그들은 우리 학교의 특별한 친구들이 될 거예요. 앞으로는 그들의 행동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그들이 무언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학교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진돗개 안전 파트너십 선포식이었습니다. 3마리 진돗개는 각각 학교 색상인 파란색 조끼를 입고 등장했고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교장은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백두, 한라, 지리는 우리 학교의 안전 파트너이자 명예 교직원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지키는 존재입니다. 지아는 앞으로 나와 지리에게 특별히 제작된 메달을 걸어주었습니다. 그 메달에는 충성, 용기, 지혜라는 단어가 한글과 영어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학교의 풍경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진돗개들은 더 이상 무서운 개가 아니라 학교의 수호자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들에게 다가가는 법을 배웠고 교사들은 그들의 행동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진돗개들의 존재가 아이들의 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서로를 더 배려하고 학교 규칙을 더 잘 지키며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을 돕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진돗개들이 보여준 말없이 지키는 마음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한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밝았지만 눈가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어제 지아가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 할머니처럼 나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진돗개와 더 잘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 말을 들으니 제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항상 진돗개는 말이 없어도 마음으로 대화한다고 하셨거든요. 한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어릴 적 외가 마당에서 뛰놀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진돗개는 말없이 우리 가족을 지켰습니다. 밤이면 마당 한켠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때로는 작게 짖기도 했지만 그것이 경고였다는 걸 우리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마치 이번 일처럼 말입니다. 지역 뉴스팀이 학교를 방문해 진돗개들의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기자는 제게 물었습니다. 이 개들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그들은 천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살아있는 문화유산이자 한국인의 정신이 깃든 존재입니다. 그들은 말로 설명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충성심은 말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것으로 증명된다는 한국의 가치관이 그들의 DNA에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터뷰 이후 주변 학교들도 진돗개를 도입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도시에서도 문의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진돗개의 특별한 능력과 가치가 널리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새로운 운동장이 완성되었을 때 학교는 특별한 명판을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위험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던 진돗개 백두, 한라, 지리에게 그들은 말없이 우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한글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진심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는 것임을 가르쳐준 우리의 친구들에게 오늘날 우리 학교의 진돗개 삼형제는 더 이상 이상한 한국개가 아닙니다. 그들은 아이들의 든든한 친구이자 학교의 자랑스러운 수호자이자 무엇보다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를 가르쳐준 스승입니다. 때때로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그들의 신호에 귀 기울였다면 위기를 미리 막을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지혜를 존중하고 배울 것인가 하는 점이라는 것을. 진돗개들은 여전히 학교 곳곳을 조용히 순찰합니다. 백두는 여전히 리더십을 발휘하며 전체를 살피고 한라는 민첩하게 이곳저곳을 살피며 지리는 아이들과 가장 친근하게 지냅니다. 그들은 말이 없어도 눈빛과 행동으로 모든 것을 전합니다. 한국에서 온 그들은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서도 자신들의 본능과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결국 우리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주변에도 말없이 지켜주는 존재가 있지는 않을까요? 혹시 우리가 그들의 신호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